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이준석을 담당하는 뭐라고 할까요? 마크맨이라고 할까요? 일진이라는 단어를 2030 우리 이제 10대들도 그렇고요. 젊은 층은 주로 쓰는데요. 일진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어감이 좋지 않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현 시점에서는 이준석 담당 일진, 이준석 참교육 담당 일진 바로 이제 장해찬 후보입니다. 야,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한 5살 정도 날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이준석을 향해서 장해찬이가 서로 불편한 관계일 텐데도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하면서 꼬박꼬박 호칭을 하면서 나름 어떤 갖출 건 갖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건자에 와서 보면요. 이 장해찬은 완전히 그냥 호칭 다 날리고 그냥 이 준석입니다. 이준석이. 예. 그냥 완전히 그냥 니는 내 수준이야. 넌 내가 저기 갈게. 넌 내가 처리한다. 완전 그 이준석 처리반으로 처리 반장. 이게 좋겠네. 이준석 처리 반장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제가 볼 때는요. 이준석이가 가장 껄끄러워하는 인물이 바로 이 장해찬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화끈하게 공격해오는 자기보다 나이 적은 사람은 최초거든요. 원래 말이죠. 이 사람 잘 들이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자기보다 나이 어린, 자기보다 레벨이 떨어진다고 하는 쪽에서 자기를 공격해오는 걸 가장 무서워합니다. 이거는 같이 대거리 할 수가 없거든. 이준석이는 지금까지 전부 자기보다 레벨이 높은 사람들,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계급이 높거나 정치 경력이 더 뭐 화려하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주로 이렇게 부딪혔죠. 대거리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위상을 키워온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때리면서 맞으면서 큰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이준석이도 그런 논란을 통해서 그런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키워온 겁니다. 당대표 될 때도 나경원과 사실은 이 레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나이 차이도 있지만 거기서 마치 나경원 친구처럼 나경원에게 공격하는 거 보십시오. 뭐 거의 동급처럼 놀았다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나 주호영까지도 어이없어 하는 상황이 많았어요, 거기서. 너무도 당돌하죠. 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준석이 대단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저거, 완전히 저거, 씨쌍놈이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어떤 논란, 그런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이준석이는, 자기 몸을 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칠 것 없는 거죠. 뭐 겁나는 것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도권에 있는 전체가 한번 붙어보자. 내 뒤에는 막강한 언론 군단이 있어. 이상하게 언론은 자신을 잘 이렇게 홍보해주고 띄워주고 뭐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쫙 그냥 언론에 도배를 해주고 그러니까 언론이 자신의 마치 호위부대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 있죠. 제도권이 이준석이를 꺼려하고 다소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제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바로 이 언론 때문이 그렇습니다. 언론 때문에. 좌파 언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준석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한마디만요. 자신의 SNS에 가령 뭐 어떤 이모티콘 하나만 딱 올려도 그걸 뉴스로 만들어주는 우리나라 언론입니다. 기가 찰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 뉴스를 만들어내는 공장들이 여러 있는데요. 뉴스 메이커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권에서는 3대 빅 뉴스 메이커 중에 이 이준석이가 들어간다 할 정도입니다. 어쩌면 가장 뉴스를 많이 탔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한 1년 동안은 나쁜 뉴스도 많았고 뭐 이렇게 논란이 되는 뉴스인데도 본인에게는 그게 불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뭐 성상납 이야기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게 인지도와 자신의 몸값, 덩치를 키워온 거죠. 자, 그랬던 이준석이가 지금 자기가 대적하기 진짜 버거운 감당하기 힘든 인물이 지금 난 겁니다. 장해찬입니다. 자, 이준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때리기 시작하더니요. 요즘은 그냥 이준석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요란하기만 하고 별거 아니네. 이건 아주 순한 표현이에요. 순한 표현. 이준석이 했던 망언들 중에는 참 많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 지구를 떠나야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유승민인데
윤석열 대통령 일이 만일에 된다 그러면은 자신은 지구를 떠나겠다 그런 망언도 했었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MB의 그 다스 뭐 이런 걸 갖고요, 이미 2012년도인가 뭐 10년도 더 됐네요. 그때 이미 이명박을 일러서 금융 사기범이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그야말로 이건 소위 이제 보수 이쪽 진영에서 일반적인 스펙트럼과는 다른 어떤 그때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벌써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되어서 들어오긴 했지만 완전히 그냥 미스캐스팅이 되고 말했죠. 결과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보수의 왕분탕을 칠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그때는. 자, 그런데요. 이 이준석을 이제 정리하는 인물이 지금까지 뭐 법적으로는 가레오 세로 연구소도 있었고 뭐 강신호 변호사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 이 이준석의 특징이 이게 입질이잖아요. 이 말로써 제압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 없는가 했더니 드디어 이 나타난 게 바로 장해찬입니다. 장해찬이 이번에 보니까 연설하는 걸 봐도 그렇고요. 그야말로 이 말에 관한 아주 뭐 타고난 천재 같아요. 특히 이제 연설력, 응변 능력 이런 것은 이준석의 업그레이드판입니다. 이준석이 못 따라가요. 장해찬이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리고 방송사에 나가서 말하는 토론 능력도 장해찬이가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준석을 대체할 수 있는 그 2030을 완전히 그냥 이준석이 갖고 있던 그 포지션을 전부 허물고 장해찬으로 가득 채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최근에 이 장해찬이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3월 4일 토요일자인데 개혁을 참칭하는 구태 후보들의 문자가 애처롭다. 문자 발송이 구태라며 안 하겠다더니 정작 문자 제일 많이 보내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그런데 오늘은 아예 지역 당협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사칭하는 문자를 보내 당협 위원장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저분한 잔머리 쓰는 게 비단 주머니인가? 이준석 때리는 거죠. 이준석이는 걸핏하면 비단 주머니 3개를 갖고 고비 때마다 내놓겠다. 재갈공명 흉내 내다가 그냥 개박살 난 거죠. 자, 구태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남이 하면 구태, 내가 하면 개혁인가? 아무리 다급하고 초조해도 당협 사칭이라는 무리수를 두다니 상식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라. 이게 지금 장해찬이 이준석을 향해서 때린 최근의 일격이고요. 이제 그보다 더 화끈한 게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를 향한 장해찬의 그야말로 분노의 표현 혹은 일갈입니다. 자, 장해찬, 이준석의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마저 듭니다. 자, 이준석이라고 대표라는 말이 싹 사라졌어요. 비단 주머니로 자기가 미는 후보들을 띄울 능력이 없으니 겨우 물고 늘어지는 게 10년도 더 된 과거 발언이라니,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철없던 시절의 과거 발언에 대해 반성하고 정치와 방송을 시작한 후로는 한결같은 자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이준석은 정치를 시작한 상태에서 여성 비례대표 공천 80% 할당, 통진당 이정희 의원을 제일 존경한다, 낙곰수가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한 번도 반성하거나 정정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 이준석의 이런 발언은요, 이 보수 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망언입니다. 이거는 여성 비례대표 공천 80% 할당, 통진당 이정희 의원을 제일 존경한다, 낙곰수가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했다. 뭐 그밖에 이것뿐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발언,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발언, 그리고 보수 정치 자체에 대한 발언, 국민의힘에 대한 발언, 뭐 여기 망언이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자, 성상납 의혹의 당사자가 성인지 감수성 운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 발언에 대한 태도 역시 내로남불 그 자체입니다. 썩은 고기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저의 10년 넘은 SNS를 뒤적거리는 이준석에게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다들 이준석이 난동을 부리면 무서워서가 아니라 같이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적당히 피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준석이라는 내일이면 40인, 나이가 40인 철딱서니가, 야, 이 표현 보십시오. 그 결과 지금 이준석이라는 내일이 되면 40이 되는 철딱서니가 정치 수준을 애들 장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맞상대하면 저도 지저분해지고 이미지 안 좋아지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혼을 내야죠.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 전대에서 제 역할이
이준석 혼내는 것이라면 압도적 격차로 당원분들이 주신 미션을 완수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통쾌합니다. 내일이면 40대는 철딱서니가 정치 수준을 애들 장난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하면 지저분해지는 걸 알지만 누군가 혼을 내야 한다면 자신이 이준석을 혼내겠다고 합니다. 자, 장해찬 후보 원래 나이가 35세, 6세 이랬죠. 이준석은 39세, 40세 이랬습니다. 굉장한 파이터 이준석의 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준석이가 장해찬하고는 함부로 이렇게 대거리하기 힘든 게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인물 중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요, 이건 기급할 일입니다. 그 예전에 정진석이하고 좀 대거리 좀 했었죠. 이준석이가. 그때 정진석을 향해서 뭐 공격을 뭐 계속하면서 나중에는 무슨 육모방망이 같은 것을 자기 SNS에 올리고 그랬죠. 나중에는 이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말을 잘하는 분이고 입심이 센 분이에요. 포기하더라고요. 몇 분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더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준석이 무서워서 그만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싸움의 법칙입니다. 도저히 자기 상대가 아닌데 싸울수록 언론이 그걸 갖고 계속해서 흥미롭게 계속 그냥 장사 속으로 보도를 너무 크게 하니까 쪽팔리는 거야. 그냥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그런 식입니다. 이준석이는 지금까지 때리면은 상대가 자기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싸우지 못할 사람들을 하고 싸운 겁니다. 전부 다 자기보다 레벨이 높으니까요. 자기는 당대표라고는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당대표와는 다르다니까요. 한시적 그 고용직에 불과했어요. 대선을 앞두고 젊은 표를 좀 갖고 오라고 거기 이제 꽂아 놓은 건데 그걸 착각하고 당 전체를 그냥 뒤집어 놓고 바꾸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바꾸려고 하는 그 길 자체도 맞지도 않아요. 자기만의 착각이거나 뭘 모르는 거죠, 아직은. 자, 그런데 이번에 제대로 임자 만난 겁니다. 장해찬, 이준석만 이렇게 박살 내도 그 존재감이나 정치적 어떤 효용성은 뭐 엄청나게 클 것 같네요. 자,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